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혁신 전당대회를 제안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광주를 방문해 각계 시민들과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무등산 정상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 광주시와 국방부, 환경부가 다음 달 3일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 작업에 들어갑니다. 조선대학생회 장학금 부당 수령 의혹과 이를 보도한 조대신문 도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전남의 전체 가계 대출에서 저소득층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으로 야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전격 방문해 혁신 토론회를 갖고 지역 노년층과 장년층, 청년층을 두루 접촉해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 광주 방문은 안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한방 연대를 거부하며 혁신 전당대회를 역제안한 직후 첫 행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공을 넘겨받은 문재인 대표는 당내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며 일단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내 갈등은 증폭됐습니다. 주류는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의 혁신안 무력화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고 비주류는 문 대표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신당 추진 세력들은 통합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천정배 의원, 박준현 전 전남지사에 통합신당 공동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추진 세력이 하나가 돼서 통합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고달픔을 제거해주고 새로운 희망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당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지, 호남발 신당이 대안정당으로 세력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내년 총선을 앞둔 야권 지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회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의 현안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내년 정부 예산 확보가 어려워졌고 세계 수영대회 예산도 정부가 지원 불가 방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의 민심을 의식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 막판 협상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을 위해 광주시와 국방부, 환경부가 다음 달 3일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은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 사업비를 마련하고 환경부가 정상 생태 복원을 맡는다는 내용으로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군부대 이전을 위한 기본 설계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무등산에 방공포대가 들어선 지 50년 만에 실질적인 이전 추진이 시작됐다며 오는 2018년까지 후보지 선정 등이 마무리되면 2019년까지는 군부대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날인데요. 큰 추위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6.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높아 공기가 한결 부드럽고요. 낮에는 13도로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호남 지방의 미세먼지는 주의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밤새 비가 그치고 대신 안개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남 대부분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담양과 해남의 가시거리가 100m, 남원 110m로 무척 시야가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출근길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백길이 끊겼던 영산호 배수관문에 선박이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수심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항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뱃길이 거의 끊겼던 영산강은 지난 2013년 영산강 구조 개선 사업이 준공되면서 한강 유람선급이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영암호 통선문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암 연락소로 진출입 수역의 낮은 수심이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전라남도 환경청 화선이 강바닥에 걸리면서 하구뚝 배수관문의 선박 운항 필요성이 제기됐고 관리청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산강 사업단은 하구뚝 배수관문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수관문의 선박 운항 관리 규정이 없고 사고 위험과 재난 관련 국가시설에 파손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산이 배수관문 통선문을 통과할 수 없는 선박이거나 공익사업을 위해서 선박 통항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체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관문의 선박 통행을 결정하기에 앞서 영암연락소로 진출입 수역을 중심으로 한 뱃길의 수심 측정부터 필요한 실정입니다. 강 바닥에 걸린 전라남도 환경청화선은 57톤급의 선체가 물에 잠기는 헐수선이 2.8m인 점에서 선박 크기와 함께 수심도 운항에 제한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남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꼴찌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교통문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교통문화지수는 75.95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점 정도 오른 것으로 전국 꼴찌 5명은 벗었지만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약자 배려 등의 의식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일부는 전남대 A 교수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교수는 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이미 견책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해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0년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징계를 받고도 지난해 다시 학생들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조선대 학생의 비리 의혹과 조대신문 도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선대 학생들이 제보한 학생회비 횡령과 장학금 편취 등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대에서는 최근 모 단과대 학생회장이 후배 명의로 공로장학금을 받았다는 등의 학생의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조대신문이 도난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 방식이 또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사업비를 줄이는 문제 때문인데요. 어떤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지 또 언제쯤 결정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의 문범수 본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5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안들인지 하나하나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기본 설계를 95%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분석해 본 결과 약 최소 4,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 가능한 금액인 2천억 원을 제외한 최소 2,300억 원 이상을 절감해야 하는데 원가 절감을 위한 설계 VE, 즉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 본 결과 약 1,030억 원을 줄일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약 1,270억 원을 더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하로 37.7km가 돼 있는 것을 반지하형으로 약 9.5km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 일환이고요. 두 번째 안은 기존에 그 상대적으로 그 교통이 혼잡하고 차로폭이 좁은 1단계는 지하로 건설을 하고 나머지 2, 3단계는 노면으로 기존 노면을 4.2km에서 약 20km 이상 확대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전 구간에 걸쳐서 차로폭이 좁고 교통 혼잡이 극심한 7.3km는 지하로 하고 나머지 전체를 노면으로 하는 그런 안이고요. 네 번째 안은 1, 2단계 순환선은 대구처럼 모노레일 방식으로 하고 3단계는 노면으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안은 일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액이 예상되는 4,300억 중에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1,030억 원을 제외한
3,270억 원을 그대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는 그런 안인데요. 이 안은 타당성 재조사가 우려되는 그런 안입니다. 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는 마지막 안은 빼고요. 나머지 4가지 건설 방식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비교 좀 해주시면요. 우선 이 안은 사업비가 약 2조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 재조사는 받지 않지만 다른 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좀 많은 편이고요. 두 번째 안은 사업비는 약 1조 9천억 원 정도로 비교적 이란보다 3천억 이상 절감이 되는데요. 이 안은 기존 구도심은 지하로 가고 상대적으로 2단계는 노면으로 감으로써 향후 노면으로 가는 구간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가장 경제적인 안인데요. 약 1조 4,900억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지만 중앙부처 협의라든가 또 노면으로 건설 방식을 바꾸는 데 따른 시민적 공감대가 꼭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안은 1, 2단계 순환설을 모노레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기본 설계가 95% 진행된 상태인데 이걸 다 무시하고 다시 원점에서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약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그렇게 소요되는 안입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언제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착공 시기도 좀 궁금한데요. 예, 저희 시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시의회 또 각계 전문가 또 시민단체 등을 으로 구성된 약 20분 정도가 1차적으로 심도 있게 이 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안을 도출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시 전체 의회 의견 수렴 절차와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가급적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시의회 의원들 중에는 이 도시철도 건설본부의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풀려진 것은 아니고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즉 저희들이 기본 설계만 보면은 약 3,060억 원이 증가되었지만 푸른길 공원 훼손 문제라든지 또 백운곡과 민원이라든지 또 지난 7, 8개월 동안 전문가 TF팀에서 제안한 급행열차 도입이라든가 차량 규모 좀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와는 또 별도로 지난 2년 전에 지상고가에서 저심도로 건설 방식을 변경하면서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 4.2km를 노면으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한다면 약 8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 설계 단계이고 앞으로 실시 설계나 시공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설계 단계에서 최소한으로 반영해야 될 사업비가 4,300억 이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부풀려진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4가지 건설 방식이 아니라서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다시 받게 된다면요. 이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증액된 상태로 그대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물론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인정을 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기준 사업비에 대해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10%가 초과될 경우에는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그럴 경우에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경우에는 최소한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으면 사업이 늦어지게 되는데 그럼 윤장현 시장 임기 안에 착공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면 당연히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이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도시철도 2호선은 연장 41.9km 또 노선은 그대로 반드시 추진한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그런 방안으로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임기 내 가능한 한 착공토로 간다. 이 세 가지 대원칙이 있고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가급적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사업 추진이 좀 빨리 돼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덜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학예유대회 개최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체육지원국을 폐지하고 노인과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부서를 2개로 분리해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략산업본부를 신설해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 육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조직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광주도시공사가 주관한 임대주택 매입 사업이 부실하게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한 임대주택 매입 사업을 특정 감사한 결과 부실한 주택을 매입하거나 현지 조사도 없이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부당한 추진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매입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무리한 실적 달성에 따른 부작용이 노출돼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전체 가계대출에서 저소득층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7.8%인 전국 평균과 비교해 2%포인트가량 높은 것입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의 대부업체 대출액과 대출 이용자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시골 마을 사람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설프지만 한 동네 주민들이 감독과 배우, 제작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정동원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면사무소로 모여듭니다. 자신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다 영농자금을 받지 못한 한 주민이 마을 주민들과 다시 친해진다는데요. 젖소를 키우는 박동일 씨가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과 편집까지 맡았고 출연한 배우 41명은 대부분 같은 마을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제가 이거 만든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래 이제 그 동네 이제 마을 영화 하나 이거 만들면은 더 재미나겠다. 농사일을 피해 틈틈이 찍었던 데다 대사 외우기나 표정 연기가 되지 않아 하루 종일 찍어도 쓸만한 건 1분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 시작한 제작은 이제서야 끝났습니다. 제작비 0원, 초짜 감독, 초짜 배우에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로 찍어 어설프지만 본인들에겐 천만 관객 영화보다 값집니다. 찍을 때는 좀 힘든 면도 있고 나중에 또 끝나고 나면 또 재밌던 면도 있고 재밌습니다. 잘 돼 있죠? 제가 봐도 잘했습니다. 시골 마을 사람들의 쉽지 않은 도전, 흔치 않은 경험을 함께 했다는 연대감, 마을과 자신들의 일상을 영화로 담아냈다는 자부심에 황령리 마을은 영화 내용처럼 주민 화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전남대 국동 캠퍼스는 여수의 골칫거리입니다. 학교 부지를 어떻게든 활용해야 할 텐데 전남대와 여수시, 시의회 생각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텅 빈 운동장, 곳곳이 떨어져 나간 건물. 축구장 8개 넓이의 전남대 국동 캠퍼스는 10년 가까이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수산대학 유치에 나선 전남대는 해당 부지로 국동 캠퍼스를 내세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캠퍼스를 활용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여수시 의회는 현재 여수산단 안에 유치한 산학융합지구를 국동이나 둔덕 캠퍼스로 옮기라고 요구합니다. 현 예정지는 화학 공장에 둘러싸여 악취와 공해로 교육 여건이 좋지 않고 둔덕 캠퍼스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매일같이 공부하고 먹고 자고 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이나 해봤는지.
병원 유치가 우선인 여수시는 전남대가 통합 당시 약속한 병원 부지로 국동 캠퍼스를 꼽은 만큼 현재의 논의가 반갑지는 않지만 결국 병원만 들어온다면 어떤 땅이든 큰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물 평균 나이만 35년, 낡을 대로 낡은 전남대 국동 캠퍼스를 어떻게 써야 할지 지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실채점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수능시험 성적표를 모레 오전에 각 학교별로 수험생에게 배부하고 다음 달 24일 시작되는 대학별 정시 모집에 대비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다음 주 9일 오후에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일부터 16일까지 정시 집중 3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날인데요. 큰 추위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6.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높아 공기가 한결 부드럽고요. 낮에는 13도로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호남 지방의 미세먼지는 종일 주의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밤새 비가 그치고 대신 안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담양과 해남의 가시거리가 100m, 남원 110m로 시야가 무척 좁혀져 있습니다. 또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거치겠고요. 낮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볼까요? 장성 6도, 담양 5도, 광주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4도 높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장성 12도, 영광 11도, 나주 13도, 장흥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부터 금요일까지는 전국에 비나 눈이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